한여름 장례식장. 매미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곡소리만 끝없이 이어졌다. 서지원. 42의 여자. 남편 강민우의 영정 앞에서 무릎이 꺾였다. 교통사고였다. 갑작스러웠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출근하던 남자가 오늘은 차가운 사진 속에 갇혀 있었다. 지원아. 시아버지 강태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다. 68. 여전히 단단한 체격의 남자. 그의 큰 손이 지원의 어깨를 감쌌다. 울지 마. 민우가 마음 아파한다.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눈을 마주쳤다. 시아버지의 눈빛. 분명 슬픔이 담겨 있어야 할 그 눈에 묘하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애도가 아닌, 연민도 아닌, 무언가 더 뜨겁고 위험한 것. 지원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각인되어 버렸다. 장례식장 복도. 조문객들이 오가는 사이 시어머니 한명자가 지원의 손을 꽉 잡았다. 65. 신앙심 깊고 엄격한 여자. 지원아, 정신 차려. 이제 우리만 남았어. 명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슬픔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말투.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례식 사흘째 밤. 조문객이 모두 돌아간 빈 식장. 지원은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민우야, 왜 나를 두고 갔어? 대답 없는 사진만 바라보고 있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태수였다. 양복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모습. 그는 지원 옆에 조용히 앉았다. 혼자 있지 마. 나도 내 곁에 있어.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수의 손이 천천히 지원의 손등 위에 놓였다.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민우의 손과는 다른 온기. 지원은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못했다. 이상했다.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떨림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바로 그때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수군거림. 동네 아주머니들이었다. 김순애, 박정숙. 이 동네에서 30년을 사입긴 여자들. 과부된 지 사흘도 안 됐는데 시아버지랑 손을 잡고 있네. 저게 보통 며느리야. 순애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정숙이 혀를 찼다. 어머나, 저것 봐. 남편 죽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어. 원래 여우 같더니. 지원은 그제야 황급히 손을 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소문은 그날 밤부터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지원은 시댁으로 돌아왔다. 3층짜리 단독주택. 넓은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민우와 결혼한 뒤 7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 보였다. 거실 소파에 앉은 명자. 성경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지원을 바라봤다. 지원아, 이제 우리 셋이야.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야겠어. 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첫째 아침 6시 기도회는 필수. 둘째 외출할 땐 반드시 보고. 셋째 남의 눈에 띄는 행동은 절대 금지. 알겠지?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님. 명자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명자가 차린 소박한 밥상,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 태수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지원아, 앞으로 많이 힘들 거야. 우리가 잘 챙겨줄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지원은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다. 명자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당신 요즘 말이 많네. 지원이가 무슨 애기라도 돼.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위로해주는 게 당연하지.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날 밤, 지원은 2층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있었다. 민우와 함께 쓰던 방.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지원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시아버지의 눈빛, 그 뜨거운 시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느낀 떨림.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다. 바로 그때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지원하자니. 태수의 목소리였다. 지원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아, 아니요. 깨어 있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다. 태수가 들어왔다. 잠바 차림에 슬리퍼를 끌며. 그는 지원의 침대 끝에 앉았다. 잠이 안 와서. 너도 그렇지. 지원은 이불을 꽉 쥐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원아,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이상해. 지원의 심장이 쿵쿵거렸다. 뭐가요? 태수는 지원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를 보면 민우가 아니라 너만 보여. 여자로서의 너. 지원은 숨이 막혔다. 아버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태수는 손을 뻗어 지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지원은 손으로 그의 손을 밀어냈다. 나가주세요. 제발. 태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미안해. 하지만 기억해. 나는 진심이야. 문이 닫혔다. 지원은 무너져 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남편이 죽은 지 겨우 나흘.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리고 나는 왜? 완전히 거부하지 못하는 거지.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명자였다. 태수의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곧이어 낮은 목소리들이 새어나왔다. 여보, 당신 요즘 이상해. 뭔 소리야? 지원이한테 자꾸 가는 거 다 봤어.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태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며느리 걱정해주는 게 뭐가 문제야? 걱정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잖아. 당신 눈빛 보면 다 알아. 침묵. 그리고 문 쾅 닫히는 소리. 지원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새벽 4시.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엌으로 내려왔다. 물 한 잔을 마시려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태수였다. 소파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지원을 보자 그가 빙그레 웃었다. 너도 잠 못 자니?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가 옆자리를 톡톡 두드렸다. 이리 와. 지원은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앉았다. 태수가 빈잔에 소주를 따랐다. 한 잔에. 지원은 잔을 들었다. 원샷.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태수가 물었다. 민우는 너한테 잘했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좋은 남편이었어요. 태수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래. 난 부러웠어. 민우가. 지원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태수의 손이 천천히 지원의 손등 위로 왔다. 이번엔 지원이 피하지 않았다. 소주 때문일까? 아니면 외로움 때문일까? 두 사람의 손이 겹쳐졌다.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 명자였다. 두 사람은 황급히 손을 뗐다. 하지만 명자는 모든 걸 봤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역시 그렇군요. 명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원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이건. 명자가 손을 들어 지원을 막았다. 됐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나 다 알아. 지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명자는 태수를 바라봤다. 당신도 참 한심하네요. 아들 죽자마자 며느리한테 손대려고 하다니.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명자가 계단을 올라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당장 이 집 나가. 지원. 이 집에 더 이상 내 자리는 없어. 문이 쾅 닫혔다. 거실에 남은 두 사람. 태수가 중얼거렸다. 미안해. 내가 망쳤어.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둘 다 잘못이에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여름밤의 소나기.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금지된 감정은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그리고 첫 번째 밤이 지나갔다. 아침 6시. 명자의 큰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주여, 이 죄 많은 집에 자비를 베푸소서. 지원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몸을 웅크렸다. 어젯밤 일이 악몽처럼 떠올랐다. 시아버지와 나눈 그 뜨거운 시선. 그리고 들켜버린 순간. 지원아, 일어나. 명자의 목소리가 문 앞까지 왔다. 기도에 빠지면 안 돼. 지원은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부은 눈, 창백한 안색. 이게 과부가 된 여자의 얼굴이구나. 거실에 내려가자. 명자와 태수가 이미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명자가 성경책을 펼쳤다. 오늘 말씀은 10계명이야. 특히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명자의 시선이 지원에게 꽂혔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명자는 계속해서 읽었다. 부정한 생각도 죄요. 부정한 마음도 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태수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여보, 그만해. 명자가 쏘아붙였다. 당신은 입 다물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기도회가 끝나고 명자는 지원을 부엌으로 불렀다. 지원아. 지원은 긴장한 채 대답했다. 네, 어머님. 명자가 채소를 썰며 말했다. 너 어제 당장 나가라고 했지. 지원의 가슴이 철렁했다. 네. 그런데 말이야. 명자가 칼을 멈췄다. 생각해보니 내가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과부를 내쫓았다고 수군거리겠지. 그래서 일단은 있어. 대신 조건이 있어. 지원은 귀를 기울였다. 첫째, 아버지한테 절대 가까이 가지 마. 둘째, 집안일은 내가 다 해. 셋째, 밤 10시 이후엔 방 밖으로 나오지 마. 알겠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그날부터 지원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새벽 5시 기상,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명자는 하루 종일 지원을 감시했다. 지원아, 마루 덜 닦았어. 지원아, 설거지 다시 해. 지원아, 빨래 제대로 안 널었어. 지원은 묵묵히 일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태수의 시선이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원을 바라봤다. 밥상에서, 거실에서, 복도에서. 그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명자가 교회 여전도회 모임에 나갔다. 저녁 6시, 집에는 지원과 태수만 남았다. 지원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원아. 지원은 놀라 돌아섰다. 태수가 바로 뒤에 서 있었다. 너무 가까웠다. 네, 아버님. 태수가 한 발 더 다가왔다. 미안해. 요즘 너한테 제대로 말도 못 걸어서.
지원은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등 뒤는 싱크대였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태수의 손이 지원의 팔을 잡았다. 지원아, 나 진짜 이상해. 너를 보면 심장이 미쳐. 지원의 숨이 가빠졌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태수가 지원의 귀에 속삭였다. 알아. 하지만 못 참겠어. 바로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 명자였다. 두 사람은 화들짝 떨어졌다. 명자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뭐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지원은 황급히 대답했다.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요. 명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래. 근데 왜 둘 다 얼굴이 그래? 태수가 자리를 피했다. 난방에 가 있겠어. 명자는 지원을 노려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명자가 다가와 지원의 손목을 꽉 잡았다. 내가 경고했지. 가까이 가지 말라고. 아파요, 어머님. 명자가 손을 놓았다. 경고는 한 번뿐이야. 다음엔 진짜 나가야 돼. 명자는 돌아서서 나갔다.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묘한 흥분이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신우이 강미선이 찾아왔다. 39.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똑 부러지는 여자. 미선은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말했다. 엄마 요즘 집안 분위기 왜 이래? 명자가 차를 내오며 대답했다. 별일 없어? 미선은 지원을 훑어봤다. 올케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지원은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요. 미선이 명자에게 물었다. 엄마 올케 괴롭히는 거 아니지? 명자가 발끈했다. 내가 왜 며느리를 괴롭혀? 그냥 집안일 좀 시키는 거지. 미선이 한숨을 쉬었다. 에휴, 엄마는 올케가 과부된 지 얼마나 됐다고. 좀 쉬게 해줘. 명자는 대꾸하지 않았다. 미선은 지원에게 다가왔다. 올케 힘들면 우리 집으로 와. 나랑 같이 살자. 지원은 고마웠지만 거절했다. 괜찮아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미선이 지원의 손을 잡았다. 올케 착하긴. 근데 너무 참기만 하면 안 돼. 알았지.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선이 돌아가고 명자가 지원에게 말했다. 미선이 한테 쓸데없는 말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지원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다. 그날 밤 지원은 2층 발코니에 나와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담배를 피우고 싶었다. 원래는 안 피우지만 요즘은 니코틴이 필요했다. 저기 누구야? 태수의 목소리였다. 그가 발코니로 나왔다. 담배 피워. 지원은 놀라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태수가 웃었다. 거짓말 마. 냄새 나는데. 그는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냈다. 하나 줄까? 지원은 망설이다가 받았다. 태수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줬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담배를 피웠다. 침묵.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다. 태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원아. 응. 요즘 많이 힘들지.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가 계속 말했다. 나도 힘들어. 명자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지원은 피식 웃었다. 저도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작고 쓸쓸한 웃음. 태수가 지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원아, 나 너한테 미안해. 내가 이상한 감정을 가져서 내 인생을 망쳤어.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잘못이에요. 태수의 손이 지원의 뺨을 감쌌다. 아니야. 넌 잘못 없어.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지원은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으려는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 명자였다.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명자가 발코니 문을 활짝 열었다. 역시 그랬군. 명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너희들 진짜 끝까지 가려고 작정했구나. 태수가 나섰다. 여보 오해야. 명자가 소리쳤다. 오해? 내가 뭘 오해했어. 당신들 키스하려던 거 다 봤어. 지원은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어머님 죄송해요. 명자가 지원에게 다가와 따귀를 때렸다. 짝! 너 같은 년이 무슨 며느리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지원의 뺨이 빨개졌다. 태수가 명자를 말렸다. 여보 진정해. 명자가 태수를 밀쳤다. 당신도 입 다물어. 지원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알았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갈게요. 그날 밤 지원은 짐을 쌌다. 옷까지, 화장품, 사진첩, 7년간의 추억들, 가방 하나에 다 담기지 않았다. 새벽 3시, 문 두드리는 소리. 지원아 나야. 태수였다. 지원은 문을 열었다. 태수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가져. 돈이야.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됐어요. 태수가 억지로 지원의 손에 쥐어줬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지원은 눈물을 흘렸다. 태수가 지원을 안았다. 꽉.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계단에서 또 발소리. 명자였다. 둘은 황급히 떨어졌다. 명자가 지원의 방으로 들어왔다. 아직도 안 나갔어. 지원은 가방을 들었다. 지금 나가요. 명자가 비켜섰다. 가.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마. 지원은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태수가 계단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그리고 지원은 집을 나섰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한강 다리 위. 새벽 4시. 지원은 난간에 기대서 있었다. 가방 하나. 손에 쥔 봉투. 그게 전부였다. 강물이 검게 흘렀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미선이었다. 올케 어디야? 지금 바로 내 집으로 와. 주소 보낼게. 지원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택시를 잡았다. 미선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30평대 깔끔한 인테리어. 미선이 문을 열어주었다. 올케 얼굴 왜 그래? 누가 때렸어?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넘어졌어. 미선이 지원을 끌어안았다. 올케 괜찮아. 이제 안전해. 지원은 그제야 무너졌다. 엉엉 울었다. 미선이 등을 토닥였다. 울어. 다 울어버려. 한참을 운 뒤 지원은 소파에 앉았다. 미선이 따뜻한 차를 내왔다. 올케 엄마가 뭐라고 했어? 지원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태수와의 관계, 명자의 학대, 그리고 어젯밤 일.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가 미쳤구나. 올케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제 잘못도 있어요. 미선이 지원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잘못은 아버지한테 있어. 올케는 피해자야. 지원은 울먹였다. 하지만 나도 싫지만은 않았어. 그게 더 문제야. 미선이 한숨을 쉬었다. 올케 그건 외로워서 그런 거야. 민우 오빠 죽고 혼자 남았으니까. 당연한 감정이야. 지원은 미선을 바라봤다. 정말? 응 정말이야.
그날부터 지원은 미선의 집에서 지냈다. 낮에는 집안일을 도왔다. 저녁에는 미선과 함께 드라마를 봤다. 조금씩 일상이 돌아왔다. 하지만 밤이 되면 태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뜨거운 눈빛, 그의 거친 숨소리, 그의 따뜻한 손. 지원은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일주일 후 미선이 지원을 데리고 카페에 갔다. 올케 나한테 할 말 있어. 뭔데? 미선이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혼 신청서야. 지원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혼. 응, 올케 아직 민우 오빠 사망 신고 안 했잖아. 그럼 이혼이 가능해.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근데 왜 이혼을 해? 민우는 이미 죽었는데. 미선이 설명했다. 올케 지금 법적으론 아직 유부녀야. 그럼 재혼도 못하고 재산 상속도 복잡해. 그래서 일단 이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사망 신고를 하는 거야. 지원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미선이 웃었다. 올케 그럼 우리 집 재산 일부를 받을 수 있어. 민우 오빠 몫으로. 지원은 놀랐다. 진짜? 응,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지원은 서류를 바라봤다. 망설여졌다. 미선이 재촉했다. 올케 빨리 결정해. 이건 올케한테 유리한 거야. 지원은 펜을 들었다. 그리고 사인했다. 미선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잘했어.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끝났어. 지원은 물었다. 첫 번째 단계. 그럼 두 번째는 뭔데? 미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복수야. 지원은 숨이 멎었다. 복수? 응, 우리 부모님한테 제대로 복수하는 거야. 특히 엄마한테.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미선아, 그건 아니야. 미선이 테이블을 쳤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엄마가 올케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지원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미선이 계속 말했다. 올케 있잖아. 엄마가 올케만 괴롭힌 게 아니야. 나도 어릴 때 엄마한테 엄청 맞았어. 오빠는 귀한 아들이라고 온갖 사랑받았지만 나는 딸이라고 무시당했어. 지원은 미선을 바라봤다.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나 엄마 미워. 진짜 진짜 미워. 지원은 미선의 손을 잡았다. 미선아. 미선이 눈물을 닦았다. 미안, 감정적으로 됐네. 어쨌든 올게.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미선이 미소를 지었다. 일단 재산부터 정리하는 거야.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 미선이 숫자를 적었다. 26억. 지원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26억. 그중 20억이 부동산이고 2억이 예금이고 4억이 주식이야. 지원은 믿기지 않았다. 그럼 우리.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올케도 상속받을 수 있어. 민우 오빠 몫으로. 최소 5억은 가능해. 지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5억. 그 돈이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미선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엄마가 재산을 다 숨겨놨어. 명의를 이것저것으로 돌려놨거든. 지원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 미선이 웃었다. 조사하는 거지. 탐정을 고용해서. 지원은 놀랐다. 탐정. 미선이 명함 하나를 꺼냈다. 여기 내가 아는 사람이야. 전직 경찰이고 이런 일의 전문가래. 지원은 명함을 받았다. 김현우 탐정사무소. 미선이 말했다. 올케 내일 같이 가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다음 날 두 사람은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작고 허름한 사무실. 김현우는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안경을 쓰고 약간 배가 나온 체형.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선이 사정을 설명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재산을 숨겨놨고 그걸 찾아내고 싶다는 거죠. 미선이 대답했다. 네, 맞아요. 가능한가요? 현우가 웃었다. 당연하죠. 이런 일이 제 전문이에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현우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착수금 500만 원. 성공 시 찾아낸 재산의 10%.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주세요. 현우가 서류를 꺼냈다. 그럼 계약서에 사인해 주세요. 그리고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주세요. 두 사람은 모든 정보를 넘겼다. 명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부동산 목록. 현우는 꼼꼼히 메모했다. 일주일이면 기본 조사가 끝날 거예요.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두 사람은 사무소를 나왔다. 미선이 신나서 말했다. 올케 이제 시작이야. 드디어 엄마한테 복수할 수 있어. 지원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복수?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시작됐다. 돌이킬 수 없었다. 일주일 후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결과가 나왔어요. 다시 사무소로 오시겠어요. 두 사람은 황급히 사무소로 달려갔다. 현우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숨겨놨네요. 미선이 물었다. 얼마나요? 현우가 대답했다. 총 150억입니다. 지원과 미선은 동시에 소리쳤다. 150억?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장모님이 상당히 치밀하시네요. 차명 계좌만 20개가 넘어요. 미선이 분노했다. 저 여자가 진짜 끝까지 숨기려고 했구나. 현우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장인어른 명의로 된 재산도 많아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조만간 재산을 모두 장모님 명의로 넘기려고 준비 중이래요. 지원은 놀랐다. 왜요? 현우가 설명했다. 아마 상속세 때문인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먼저 돌아가시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미리 증여하는 거죠. 미선이 주먹을 쥐었다. 그럼 우리가 받을 몫이 없어지잖아.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서둘러야 합니다. 미선이 지원을 바라봤다. 올케 우리 당장 변호사한테 가자. 지원은 망설였다. 미선아,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미선이 지원의 손을 꽉 잡았다. 올케, 이건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야. 정당한 권리라고.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송민재 변호사, 40대 초반의 젊은 남자, 명석하고 야심찬 눈빛. 그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 이거 재밌는 케이스네요. 승산 있나요? 송 변호사가 대답했다. 당연하죠. 이건 명백한 상속 재산이에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송 변호사가 계산했다. 최소 6개월, 길면 1년. 지원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오래? 송 변호사가 설명했다. 법정 다툼은 원래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할게요. 그리고 제 성공률은 90%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미선이 계약서에 사인했다.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주세요. 송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부터 서류 작업 들어갈게요. 그리고 일단 시부모님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어요. 지원은 가슴이 철렁했다. 내용 증명.
그럼 시어머니가 알게 되는 거네요. 송 변호사가 대답했다. 네, 어차피 알아야 할 사실이니까요.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명자가 모든 걸 알게 된다. 그리고 태수도.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복수? 그게 정말 정답일까?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까? 사흘 후, 명자는 우편물을 받았다. 내용 증명. 발신인 송민재 법률사무소. 명자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청구인 서지원 강미선. 명자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전현들이 감히. 태수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명자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것 좀 봐. 당신 딸이랑 며느리가 우릴 고소했어. 태수는 서류를 읽었다. 그의 표정도 굳어졌다. 이게 무슨... 명자가 소리쳤다. 내가 뭘 했어. 지원이 그냥 보통 년이 아니라고. 이제 정체를 드러낸 거야. 태수는 소파에 앉았다. 하지만 여보, 이건 미선이도 같이 한 거잖아. 우리 딸이. 명자가 비웃었다. 딸, 그 배은망덕한 년도 이제 남이야. 태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미선이한테 전화해봐야겠어. 전화를 걸었지만 미선은 받지 않았다. 태수는 지원에게도 전화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명자가 냉소했다. 당연히 안 받지. 이제 저기 됐는데.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변호사 선임해야지. 당장 내일 법률사무소 가자. 다음 날 두 사람은 대형 로펌을 찾았다. 최진혁 변호사, 50대의 베테랑, 수많은 상속 소송을 승소로 이끈 실력자. 그는 서류를 검토하고 말했다. 이거 좀 불리하시네요. 명자가 발끈했다.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최 변호사가 설명했다. 일단 법적으로는 며느리와 따님이 상속권자입니다. 특히 며느리는 돌아가신 아들 대신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태수가 물었다. 그럼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재산 형성 과정을 증명하면 일부는 지킬 수 있어요. 명자가 물었다. 일부, 얼마나요? 최 변호사가 계산했다. 아마 절반 정도요. 명자는 기절할 것 같았다. 절반. 150억 중에 75억을 내줘야 한다고요. 최 변호사가 대답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명자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75억.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 그걸 전현들한테 내준다고. 절대 안 돼. 절대. 명자는 결심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음 날 명자는 교회 여전도회 모임에 갔다. 친한 집사님들이 모였다. 김순애, 박정숙, 이명희.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다. 집사님들, 저 어떡하면 좋아요. 며느리가 저를 고소했어요. 여자들이 놀랐다. 뭐라고? 고소를? 명자가 계속 말했다. 내 재산을 달라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순애가 혀를 찼다. 에휴, 요즘 젊은 것들. 효도는 개나 줘버렸나 봐. 정숙이 명자의 손을 잡았다. 집사님,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명희가 물었다. 그런데 집사님,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그런 관계 아니었어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쫓아냈는데 이제 복수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순애가 분노했다. 저런 년이 어디 있어. 남편 죽자마자 시아버지한테 꼬리치고 이제는 재산까지 노리다니. 정숙이 말했다. 집사님, 이거 소문 내야 돼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려야 해요. 그래야 전현이 정신 차리죠. 명자가 눈물을 닦았다. 그게 좋을까요? 명희가 대답했다. 당연하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죠. 그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강씨 집 며느리 있잖아. 남편 죽자마자 시아버지랑 바람 피웠대. 그러고는 재산까지 노린대. 저런 년이 어디 있어. 정말 파렴치한 것. 며칠 만에 동네 전체가 알게 됐다. 심지어 인터넷 맘카페에도 글이 올라왔다. 제목 요즘 며느리들 수준. 내용 남편 죽고 시아버지랑 바람 피우고 재산 소송까지. 댓글들이 달렸다. 역겹네요. 저런 여자는 벌 받아야 해요. 시어머니 불쌍하다. 미선이 그 글을 보고 분노했다. 옳게 이거 봐. 미친 것들. 지원은 핸드폰을 보고 무너졌다. 댓글이 수백 개였다. 대부분 지원을 욕하는 내용. 지원은 울음을 터뜨렸다. 미선아 나 이제 어떻게 해? 미선이 지원을 안았다. 옳게 신경 쓰지 마. 저런 건 다 허위사실이야. 우리가 법정에서 이기면 저 사람들이 사과할 거야. 하지만 지원은 무너졌다.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편의점만 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기 그 여자다. 며느리인데 시아버지랑. 지원은 후드를 눌러 쓰고 빨리 집으로 돌아왔다. 일주일 후 법정 첫 심리가 열렸다. 지원과 미선은 송민재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반대편에는 명자와 태수, 그리고 최진혁 변호사, 판사가 입장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다. 재판장님, 원고들은 정당한 상속권자입니다. 피고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상속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최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피고들의 재산은 평생 땀 흘려 모은 것입니다. 원고들이 이를 탈취하려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양측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 심리는 한 달 후. 증거 자료를 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났다. 복도에서 양측이 마주쳤다. 명자가 지원에게 다가갔다. 너 이렇게까지 할 거야.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이 먼저 저를 내쫓으셨잖아요. 명자가 비웃었다. 당연하지. 시아버지랑 바람 피운 년을 누가 집에 둬? 미선이 끼어들었다. 엄마 그만해. 증거도 없으면서. 명자가 미선을 노려봤다. 너도 참 효녀다. 부모 재산 빼앗으려고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미선이 맞섰다. 빼앗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받는 거예요. 오빠 몫이랑 제 몫. 태수가 입을 열었다. 미선아, 그래도 우린 내 부모잖아. 미선이 냉소했다. 부모. 아빠는 올케한테 그런 짓 하고도 부모 행세해요.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미선이 등을 돌렸다. 이제 법정에서 봐요. 네 사람은 각자 헤어졌다. 지원은 엘리베이터에서 미선에게 물었다. 미선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미선이 대답했다. 당연하지. 증거도 다 있고 법도 우리 편이야. 하지만 지원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날 밤 지원은 혼자 소주를 마셨다. 한 병, 두 병, 취기가 올라왔다. 핸드폰을 꺼냈다. 태수의 번호가 보였다. 지원은 술김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태수의 목소리였다. 아버님, 저예요, 지원이에요. 침묵. 태수가 조용히 물었다. 왜 전화했어?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님,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태수가 한숨을 쉬었다. 지원아, 나도 미안해. 내가 너를 힘들게 했어. 지원은 흐느꼈다. 아버님, 저 아버님이 보고 싶어요. 태수의 목소리도 떨렸다. 나도 그래. 지원아. 하지만 우린 이제 다시 만날 수 없어. 지원이 물었다. 왜요? 태수가 대답했다. 우리 사이가 이미 끝났잖아. 법정에서 싸우는 사이. 지원은 소리쳤다. 싫어요. 저는 아버님이 필요해요.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원아, 술 깨고 정신 차려. 우린 이제 남이야. 전화가 끊겼다. 지원은 핸드폰을 던졌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선이 방에서 나와 지원을 안았다. 옳게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지원은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한 달 후, 두 번째 심리.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송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 한명자 씨의 차명 계좌 목록입니다. 총 6개 계좌에 22억 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해당 계좌들은 모두 합법적인 절세 목적으로 개설된 것입니다. 송 변호사가 재반박했다. 절세가 아니라 탈세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명백한 불법 재산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증거가 명확하군요. 피고 측에서 해명하시겠습니까? 최 변호사가 당황했다. 재판장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심리 때까지 해명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명자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평생 숨겨온 재산이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태수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다. 여보 괜찮아. 명자가 나와 태수를 노려봤다.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며느리한테 손 안 댔으면 이런 일 없었어.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명자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우린 이제 끝났어. 재산 다 빼앗긴 거야. 태수가 옆에 앉았다. 여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명자가 비웃었다. 끝났어. 증거도 다 넘어갔고 이제 판결만 남았어. 태수는 명자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이제라도 화해하자. 지원이랑 미선이한테 사과하고 합의하는 게 어때? 명자가 손을 뿌리쳤다. 미쳤어. 내가 왜 전현들한테 사과해? 절대 안 해. 명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태수는 홀로 거실에 남았다. 그는 소주병을 꺼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취기가 올라왔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 지원의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다. 안 돼.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손은 떨렸다. 그리움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같은 시각 지원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미선이 말렸다. 옳게 그만 마셔. 건강 나빠져. 지원이 대답했다. 괜찮아. 나 원래 술 잘 마셔. 미선이 한숨을 쉬었다. 옳게 요즘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 지원은 잔을 비웠다. 미선아, 우리 진짜 이길 수 있어.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송 변호사가 그랬잖아. 이번 심리에서 거의 승리했다고. 지원은 웃었다. 그래. 우리가 이기는 거야. 하지만 그 웃음은 쓸쓸했다. 이기면 뭐해? 마음은 여전히 텅 비었는데. 일주일 후 명자는 교회에 갔다. 새벽 기도회. 텅 빈 예배당에 명자 혼자 무릎 꿇고 있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명자는 울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들어왔다. 집사님, 새벽부터 여기 계셨군요. 명자가 고개를 들었다. 목사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목사님은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명자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며느리와의 갈등, 재판, 재산 문제.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집사님, 이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명자가 물었다. 시험이요. 목사님이 대답했다. 내 집사님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명자는 당황했다. 교만이요. 저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목사님이 말했다. 하지만 재산에 집착하셨죠. 그것도 하나님보다 더. 명자는 할 말이 없었다. 목사님이 계속 말했다. 집사님,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재산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용서하십시오.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못해요. 절대 못해요. 목사님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집사님은 영원히 고통 속에 사실 겁니다. 명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태수가 쓰러졌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명자가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다. 심근경색입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명자는 주저앉았다. 중환자실 앞. 명자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 연락할 가족 있으세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간호사가 놀랐다. 자녀분은요? 명자는 눈물을 흘렸다. 다 떠났어요. 저를 버리고. 간호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명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힘내세요. 며칠 후 태수는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다. 명자가 병상 옆에 앉아 있었다. 여보, 태수가 힘겹게 물었다. 명자가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제 깨어났으니까. 태수가 말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명자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태수가 계속 말했다. 여보, 이제 지원이한테 연락해. 사과하고 싶어?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태수가 간청했다. 여보 제발. 난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명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연락할게. 명자는 복도로 나와 핸드폰을 꺼냈다. 지원의 번호를 눌렀다.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지원의 목소리였다.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아, 나야. 침묵. 지원이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명자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심근경색. 지금 병원에 계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라고요? 명자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대. 한 번만 와줄 수 있겠니?
지원은 망설였다. 그날 저녁, 지원은 병원에 도착했다. 미선과 함께였다. 중환자실 앞에서 명자와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와줘서 고마워. 지원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태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수액줄이 팔에 꽂혀 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지원은 눈물이 터졌다. 아버님. 태수가 눈을 떴다. 지원을 보고 미소 지었다. 왔구나. 지원은 침대 옆에 앉았다. 태수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너 보니까 힘이 나네. 지원은 울면서 말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소송 같은 거 하지 말 걸 그랬어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지. 태수가 계속 말했다. 지원아, 나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내가 너를 힘들게 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원은 눈물을 닦았다. 아버님, 저야말로 죄송해요. 태수가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이제 서로 용서하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다. 복도에서 명자가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병실 밖 복도에 모였다.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원아 미선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지원과 미선은 놀랐다. 명자가 계속 말했다. 나 너무 재산에 집착했어. 그것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했어. 이제 알겠어.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거. 미선이 울먹였다. 엄마. 명자가 미선을 안았다. 미선아.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잘못했어. 미선도 울음을 터뜨렸다. 명자가 지원에게도 다가갔다. 지원아. 너도 많이 힘들었지. 이제 화해하자. 지원은 명자를 안았다. 네 어머님. 송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원 씨, 합의하시려는 거죠? 지원이 대답했다. 네 소송 취하할게요. 송 변호사가 놀랐다. 진짜요. 거의 다 이겼는데. 지원이 말했다. 괜찮아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요. 송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취하 서류 준비할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미선이 지원을 바라봤다. 옳게 괜찮아. 지원이 웃었다. 응 괜찮아. 이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지원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과연 이게 정답일까? 한 달 후, 태수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날,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다. 명자, 태수, 지원, 미선. 오랜만에 함께한 저녁 식사. 명자가 준비한 음식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명자가 밥그릇을 나눠줬다. 많이 먹어. 다들 너무 힘들었잖아. 네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태수가 입을 열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과거는 잊고.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 서로 의지하며 살자. 미선이 웃었다. 좋아요. 지원도 미소 지었다. 식사가 끝나고 지원은 설거지를 했다. 명자가 다가와 지원의 옆에 섰다. 지원아, 나 도와줄까? 지원이 놀라 돌아봤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명자가 고집했다. 아니야. 우리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명자가 조용히 말했다. 지원아, 너 정말 착하구나. 지원은 눈물이 났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명자가 지원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 지나갔어. 앞으로 잘 지내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에서는 태수와 미선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미선아, 너 회사는 잘 되고 있니? 미선이 대답했다. 네, 아빠. 요즘 매출이 좋아요. 태수가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 우리 딸 대견하다. 미선은 아빠의 손을 잡았다. 아빠, 건강 조심하세요. 다시는 쓰러지시면 안 돼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제 건강관리 열심히 할게. 그날 밤, 지원은 2층 방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모든 게 평화로웠다. 하지만 지원의 마음은 복잡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태수에 대한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지원아. 태수의 목소리였다. 지원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네. 문이 천천히 열렸다. 태수가 들어왔다. 잠 안 와서. 너도 그렇지.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가 침대 끝에 앉았다. 지원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원의 심장이 뛰었다. 뭔데요? 태수가 지원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 아직도 너를 사랑해. 지원은 숨이 멎었다. 아버님. 태수가 말을 이었다.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 하지만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어. 지원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저도요. 저도 아버님을. 태수가 지원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입술이 닿으려는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 명자였다. 두 사람은 화들짝 떨어졌다. 명자가 문을 열었다. 뭐 하는 거야? 명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원은 얼어붙었다. 태수가 나섰다. 여보 오해야. 명자가 비웃었다. 오해. 또 오해라고. 당신들 키스하려던 거 다 봤어. 지원이 울먹였다. 어머님. 명자가 지원을 노려봤다. 너. 결국 똑같구나. 입으로는 사과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지원은 할 말이 없었다. 명자가 태수를 바라봤다. 당신도 병원에서 그렇게 반성했으면서 또 이래.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명자가 돌아서며 말했다. 됐어. 이제 정말 끝이야. 문이 쾅 닫혔다. 지원과 태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태수가 중얼거렸다. 미안해. 또 망쳤어.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잘못이에요. 태수가 방을 나갔다. 지원은 혼자 남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명자가 짐을 쌌다. 태수가 말렸다. 여보 어디 가는 거야? 명자가 대답했다. 교회 수련원. 당분간 거기서 지낼 거야. 태수가 다급해졌다. 여보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명자가 손을 뿌리쳤다. 할 이야기 없어. 당신 알아서 해. 지원이랑 행복하게 살아. 명자는 짐을 들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 남은 두 사람. 지원과 태수. 침묵. 무거운 침묵.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제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나갈 이유 없어. 지원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정말 잘못된 거예요. 태수가 지원에게 다가갔다. 지원아, 나 정말 너를 사랑해. 이혼하고 너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 지원은 놀랐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 명자한테 이혼 요구할 거야. 그리고 너랑 재혼하고 싶어? 지원은 믿을 수 없었다. 아버님, 저는 며느리예요. 태수가 지원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아니야. 민우도 죽었고, 우리 이제 자유야. 지원은 손을 뺐다. 아니에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지원은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끝까지 가는 거야. 며칠 후 지원은 결심했다. 이 집을 떠나기로. 미선에게 전화했다. 미선아, 나 다시 내 집으로 가도 될까? 미선이 놀랐다. 왜? 또 무슨 일 있어? 지원은 모든 걸 설명했다. 미선은 분노했다. 아버지가 미쳤구나. 옳게 당장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그날 저녁, 지원은 다시 짐을 쌌다. 태수가 방에 들어왔다. 지원아, 정말 가는 거야.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태수가 슬프게 웃었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알아줘. 나는 진심이었어. 지원은 눈물을 닦았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안 돼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행복해. 지원은 짐을 들고 내려왔다.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다. 7년을 살았던 곳, 웃음과 눈물이 있었던 곳, 그리고 금지된 사랑이 싹텄던 곳. 지원은 문을 닫았다. 미선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은 차에 탔다. 미선이 물었다. 옳게 괜찮아.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끝이야. 차가 출발했다. 지원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6개월 후, 지원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 미선이 투자해준 곳. 지원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손님들이 왔다. 웃으며 주문을 받았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카페에 들어왔다. 태수였다. 지원은 놀랐다. 아버님. 태수가 미소 지었다. 안녕. 잘 지냈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도요. 태수가 자리에 앉았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지원은 커피를 내렸다. 태수에게 건네며 물었다.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태수가 대답했다. 아직 수련원에 계셔.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 지원은 놀랐다. 정말이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지원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태수가 말을 이었다. 지원아, 나 너한테 청혼하러 왔어. 지원은 얼어붙었다. 아버님. 태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 진심이야. 너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저는 안 돼요. 우린 안 맞아요. 태수가 슬프게 웃었다. 그래, 알았어. 강요는 안 할게. 태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그래도 알아줘. 나는 끝까지 너를 기다릴 거야. 태수는 카페를 나갔다. 지원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지원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 가장 큰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지원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다음 손님을 맞으며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끝낼 수 없는 감정, 그리고 영원히 남을 상처. 거울 속 지원의 얼굴에 주름이 하나 더 늘었다. 인생은 잔인했다.
하지만 계속되었다. 그렇게 지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채 다음 장을 기다렸다.